네, 저희 반가운 바베르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오셨고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지님 드디어 돌아오셨고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뭐 쾌차하셨길 바랍니다. 네. 좀 아프셨다고. 그러니까요. 네, 건강 중요하죠. 네, 저 2부 바로 이어갈 거고요. 오늘 정희석 이사님과 또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어떤 재밌는 얘기? 지난주에 제가 너무 하셨던 게 지난번 오셨을 때 그거 최고였는데 뭐요? 오타쿠 그렇죠. 오타쿠 네, 오타쿠 장부 사장님 계셨잖아요, 그날. 네. 네. 혼돈이 재밌었다 됐어. 혼돈이 하이. 재밌었더라고요. 예,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런 얘기하면서 예. 약간 전공 분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전공 분야 얘기하는 거 찔리긴 했는데. 나이서스는 좀 놀렸어야 됐는데 아깝네. 진짜 뭐에 뀨 진짜 재밌는 거 있었는데. 엄청 즐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이요? 오늘 방금 리얼 드래곤님이 다 얘기하고 가셔가지고. 그래요? 예. 할 얘기가 있을까 싶긴 한데. 오타쿠 시리즈 2는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전 그걸 기대했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오늘은 방금 일부에서 이야기를 들으신 넷플릭스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개별 기업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우리 IT 산업 있잖아요. 전 세계 IT 산업, 특히 그 중에서 IT 산업이 세부 분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광고 이쪽 시장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혹은 그 변화의 원년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 투자에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가장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때가 그런 거잖아요. 특히 IT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변화가 크게 왔을 때 그때 굉장히 그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면 엄청 큰 수익을 거두잖아요. 네.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PC 90년대 이제 PC 시장이 성장했을 때 그 PC 혁명을 주도했던 그런 기업들 기업들 투자하면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터넷 혁명, 2000년대 후반부터는 모바일 혁명, 2012, 14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혁명 등등을 해가지고 딱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딱 그때 엄청나게 큰 성과가 났습니다. 엄청났죠. 네. 근데 이제 올해 아니죠.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산업에서 또 다른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 저희가 가장 유념해서 보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진짜 중요한 날이네요. 지금 되게 보면은 매크로 장세잖아요. 사실 너무 힘든 게 이게 개별 산업, 업종, 테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여전히 금리, 연준 주요 위원들의 코멘트,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액션들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진짜 보면은 뭔가 개별 산업단에서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슈들을 곰곰이 한번 잘 따져보면은 진짜 큰 변화가 향후 1, 2년 안에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예습을 하자는 차원에서 좀 가져왔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미디어 그리고 글로벌 광고 산업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을 하고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아니 근데 예. 아까 말씀한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이라는 거는 한 몇 가지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요즘 눈에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던 그 챗 GPT 저도 그런 것도 초미의 관심. 그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령 이따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세 개 중에 하나다. 그러면 되게 오늘 그건데 한 2만 개 중에 하나다 이러면 2만 개까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 하나긴 한데 그게 좀 큰 변화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들어보시면은 좀 국내 비단 이것도 이제 미국
뭐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사이드에서도 이제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참 좋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최근 CNBC에서 미국에 있는 이제 큰 미디어 기업들 CEO 12명한테 설문조사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익명으로 이제 그 CEO가 어떤 사람인지는 까지는 않았는데 익명으로 이제 12명에게 23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그런 예상을 좀 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중에 한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23년에는 우리가 경기 침체, 뭐 리세션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미디어 산업은 의외로 되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 CEO가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분의 요지는 미디어 산업은 의외로 경기 방어적이고 미디어 엔터 산업은 의외로 경기 방어적이고 이런 경기 침체 구간이 거치고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 한번 쭉 한번 보시면요, 예.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비싼 유료 방송, 한국으로 치면 IPTV 이런 거겠죠. 끊고 코드 커팅. 뭐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한데 코드 커팅. 네. 한데 이런 경기 침체기에는 이런 코드 커팅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넷플릭스 같은 거 많이 볼 거다. 이런 거예요. 코드 커팅이라는 게 뭐 정확하게 그게 뭐 풀어서 뭐 얘기한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넷플릭스가 기업 가치를 한창 성장을 시킨 초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말인데 예. 그냥 뭐 케이블 TV 끊고 케이블 내가 집에서 보았던 월 한 몇만 원씩 아. 내었던 그런 케이블 TV 끊어버리고 예. 그냥 난 넷플릭스만 보고 살겠다. 내 핸드폰에서. 이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이런 일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좀 어찌 보면은 가성비 있는 콘텐츠 소비인 거잖아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뭐 이런 등등의 이런 OTT를 월 한 10,000원 정도씩 보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성비 있는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해지를 잘 안 한다. 라는 게 경기 리세션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특성 속에서 경기가 어쨌든 리세션이 한번 이렇게 덜컹하고 난 다음에 네. 약간 이제 회복을 하는 구간에서는 이 미디어 광고 시장, 미디어 컨텐츠 시장이 회복 속도가 제일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게 그냥 뭐 그냥 뭐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 그냥 뭐 얼렁뚱땅 그냥 뭐 상상 속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과거에도 리세션 구간에 미디어 엔터 산업이 좋았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과거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일본의 장기 저성장 시기에 어떤 산업이 성장을 했는지를 보면은 가까운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길게 경기 침체를 겪었잖아요. 네. 그 구간 동안에 어떤 기업, 어떤 산업, 어떤 테마가 좋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분석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일본의 60년대부터 이거 2007년도까지 일단 그 경기 침체 구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보는 건데요. 경기 침체기에 일본은 일단 주거 비용을 이렇게 줄어들고요. 이런 방어주 비용들은 다 뭐 교통비, 전기, 수도, 통신비 이런 거는 사실 줄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플랫 혹은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확실하게 의류, 신발, 교육, 접대비 이런 것들은 다 떨어집니다. 네. 이게 인당 소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다 떨어집니다. 경기 침체기 때는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보시면은요, 의료와 엔터 경기 침체기에 더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특히 엔터. 의료와 엔터. 의료와 엔터. 여행은 떨어지죠. 예. 근데 특히 영화, 공연 이런 약간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훨씬 더 잘 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CEO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분은 이제 미국
사람일 거기 때문에 미국 얘기일 텐데 미국 역시도 과거의 경기 침체기에 의외로 미디어 엔터 산업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엔터 저런 영화 공연 저런 어떤 미디어 산업이 그래도 집에 많이 있으니까 집에 그러니까 뭐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예전보다는 부족하니까 밖에서 뭐 여행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외식하기도 힘들고 뭐 그리고 뭐 엄청 비싼 뭘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소소하게 뭐 TV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OTT를 본다든지 가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든지 뭐 등등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타쿠 문화도 사실 이쪽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는 어쨌든 미디어 산업이 크게 안 나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미국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성비 있는 미디어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경기 침체기에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든 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이. 넷플릭스, 좀 전에 일부에 얘기했잖아요. 11월 3일인가? 그때부터 미국 기준으로 $7 수준의 저가형 요금제를 런칭했습니다. 대신 광고를 보게 하죠. 그러나 어쨌든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이런 저가형 요금제를 런칭을 함으로써 경기 침체기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루머, 소문, 뭐 예상 뭐 이런 수준이긴 한데 이게 아마 영어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스페인어 걸로 제가 스페니쉬 알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자기 신들의 이제 게임 구독 서비스 있잖아요. 게임 패스라고 하는. 월 얼마 내면은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의 가격을 저가 요금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가 요금제. 야, 저기 희한하게 저 스페니쉬로 돼 있는데 보이네요. 네, 요것만 보시면 돼요. 구독, 서브스크립션. 요것만 보시면 돼요. 화면에서 이게 원래 21.99 유로 하던 거를 3유로짜리를 만들어가지고요. 약간은 좀 신작은 못하게 해요. 대신 신작은 못하게 하고 광고를 보게 만듭니다. 게임을 하기 전에. 대신에 3유로만 받겠다. 이런 저가형 요금제를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한다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 이러한 가성비 있는 미디어 엔터 컨텐츠들이 나오는 이런 흐름은 이미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일들도 최근에 좀 벌이고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 이게 인게임 광고라고 하는데요. 게임 안에 그냥 광고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게임들이 특히 뭐 PC나 콘솔 기반의 게임들은 거의 다 3D 그래픽 게임이잖아요. 그 3D 그래픽의 수많은 공간들이 다 광고판이 될 수 있어요. 와, 실제로. 대박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여전히 게이머들은 이걸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게임에 너무 몰입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겠죠. 짜증난다. 이런 의견들이 여전히 이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에 광고를 그냥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띄워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아예 게임 안에 광고를 붙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허들이 나와요. 지금 최근에 12월 초에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린 특허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특허에 있는 그림만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축구 게임이면은 요 뒤에 보이시죠? 요 뒤에 광고를 붙이고 카레이싱 게임이면은 원래는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에 뭐 이런 표지판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광고를 붙이고 그리고 이게 또 축구 게임이면은 선수의 유니폼에 광고를 붙이고 등등 이런 인게임 특허와 관련된 인게임 광고와 관련된 특허를 최근에 또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 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게임 업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거는 큰 이슈예요. 이거 너무 큰 이슈인데. 근데 제가 그냥 쫙 훑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뭐 좀 어떤 느낌인가요? 산업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요? 저는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뭐라 평이하게 말씀드린 느낌이 있는데 예. 이게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광고 시장 내에서는 엄청나게 파괴적인 일들을 벌일 수도 있는 예. 이런 이슈들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요. 예. 이런 거예요. 넷플릭스를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넷플릭스는 사실 그동안 그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서 어떠한 짓들을 그 회사가 해왔냐면요. 기존의 전통 미디어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입자들을 뺏어왔습니다. 네,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커팅이라는 그런 용어로서 우리가 설명을 해가면서 예. 넷플릭스가 수많은 사람들이 유료 TV를 끊고 이제 OTT로 넘어오게끔 예. 만들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입자들을 늘려오면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업의 시장 가치,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주춤하니까 예. 이 회사 주가가 망가졌잖아요. 이게 어쨌든 넷플릭스는 전통 미디어 시장에서 가입자를 뺏어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넷플릭스가 가입자는 뺏어왔는데 광고는 뺏어온 적은 없거든요. 광고? TV 광고를 넷플릭스가 뺏어왔다? 그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가 광고 기반의 저가 구독 모델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전통 미디어 시장에 TV 광고를 이제 뺏어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입자뿐만 아니라 아예 광고 시장에서도 예. 일정 부분의 파일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광고 산업에 있어서는 이게 약간의 그 구조의 변화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예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스스로도 좀 지겨운 예이긴 한데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 넷플릭스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비슷한 예를 이런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우리가 넷플릭스로 볼 수도 있고 그 ETN인가요? 이제 그 TVN, TVN 그러니까 TV 채널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예. 요즘은.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TV에서 본방영을 하고 한참 있다가 뭐 몇 달 있다가라든지 한 2주 있다가라든지 네. 그때 넷플릭스에 올라옵니다. 예, 그때 올라옵니다. 예.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방을 하고 TV에서 1시간 정도만 있으면은 그냥 바로 올라옵니다. 예,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전에는 막 본방을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안 보면 2주 후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로 보려면은. 근데 요즘은 거의 시차도 거의 없기 때문에 TV 안 보고 그냥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본방 자체를. 저도 약간 그랬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이상한 나라의 변호사 우영우의 광고를 하려면은 무조건 TV 광고를 먼저 해놓고 봤었는데 이제는 어차피 사람들이 TV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넷플릭스를 바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쪽으로 광고를 이제 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최근에 여지라든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그냥 케이블 TV나 아니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방송들 보게 되면 어떤 그 본방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어떤 그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7시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8시에 뭐 그거에 내가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네.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다 모여 있는 예, 넷플릭스처럼 내가 맞아요. 고르는 이게 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죠. 저는 요즘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TV에서 하는 그런 방송이 넷플릭스에 안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고 시차를 두고 올라왔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기 있는 건 바로바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OTT를 먼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옛날에 뭐 JTBC한테는 광고비를 많이 쌌는데 요즘 옛날에 얘한테 10을 쌌다면은 이제는 7만 쏘고 나머지는 넷플릭스한테 3 정도 줄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미디어 시장에 있었던 광고를 이제 뺏어오기 시작한 게 이게 하나의 이제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광고 쪽에서 이런 OTT 사업자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은 전략들을 세울 거다. 그래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도 조만간 비슷한 광고 기반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미 뭐 훌루라든지 뭐 미국에서는 HBO 맥스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 하고 있어서 OTT 빠뜨렸네요. 제가 장표 하나를 빠뜨렸는데 하여튼 네. OTT 산업에서 네. 나타날 변화는 이제 가입자들만 뺏어왔다면은 앞으로 광고를 이제 뺏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게임 쪽에 광고를 붙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이거는 꽤나 흥미로운 이슈예요. 다시 그 PD님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게 이제 덴츠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이제 글로벌 광고 대행사에서 내놓는 덴츠, 그런, 예. 연간 글로벌 광고 시장 전망입니다. 네. 뭐 디지털 광고, TV 광고, 프린트 광고, 뭐 여러 광고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다 광고 시장 규모를 다 정리해놨는데 여기에 게임 광고란 게 있나요? 없네요. 없어요. 예. 게임은 광고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광고는 하는데 당연히 게임을 광고하는 광고는 많죠. 그러니까. 근데 게임에서 광고를 한다라는 컨셉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이때까지. 일부 요즘 스마트폰에서 하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거 한 몇 초 봐야지 막 넘어가는 게임들 있잖아요. 예. 그런 인게임 초기 단계의 인게임 광고는 있긴 있는데 예. 그게 아직까지 규모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리 봤을 때도 한 3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전체 광고 시장에서. 그래서 게임에 광고를 하는 이 게임 광고 시장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게임하면서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그런 거잖아요. 뭐 하트 하나 얻기 위해서 네. 30초 광고 봐야 되고 그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트 하나 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때까지는 너무 아주 미미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광고를 붙이고 야. 그리고 게임 내에 광고를 붙이고 하기 시작하면은 게임 광고 시장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이거는 디지털 광고 시장 내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게임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엔터 미디어 산업 내에서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 많죠. 전 세계 게임 유저가 22억 명, 23억 명 이렇게 되는데요. 엄청 22억 명. 큰 시장이잖아요. 이쪽을 이제 광고를 넣기 시작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좀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 잠깐 좀 생각이 든 게 예전에 뭐 간판, 현수막 이게 만약에 광고였다면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광고들, 뭐 영상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만약에 게임 속에 안에 있는 광고다. 하면 이제 유저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그 어떤 풀이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게임 안에서 이제 광고가 나올 텐데. 그럼 이게 잠깐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럼 이제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는 어떤 가상의 현실. 맞아요. 정확하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세 번째 애플 얘기도 드릴게요. 메타버스 관련. 방금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애플이 내년도에 아까 이제 우리의 리얼 드래곤님께서 내년도에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애플이 이런 뭐 AR, XR 기기, 뭐 AR, VR, XR 기기를 내놓으면은 이제 산업이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게 초기 형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여전히 메타버스 사업을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애플이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만들면은 진짜 시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은 이 메타버스 기기 비즈니스를 넘어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또 자기들이 주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 생태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온갖 곳이 광고판입니다. 게임이랑 똑같죠, 이것도. 그러네요. 어쨌든 3D 그래픽 기반으로 다 돌아갈 테고 여기에 수많은 광고들을 물론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경험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조율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광고를 여기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내년도부터 메타버스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서 또 한 번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은 뭐 게임 광고 그리고 메타버스 광고 이런 쪽에서 뭔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좀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흥미로운 게 이런 거거든요. 애플이 최근 들어서 광고 사업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애플은 이게 되게 광고 사업을 하기 위해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이 기기가. 왜 중요하면은 애플은 사실 그동안 광고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광고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요즘 광고를 다 하잖아요. 타겟팅.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체가 필요하죠. 광고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광고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겠죠. 그 회사가 전 세계 광고 시장에서 1, 2위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여전히.
매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애플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데이터는 있어요. 애플 유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는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도 되게 뛰어납니다. 네. 근데 애플은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습니다. 자신 내부에. 아이폰에서 뭐 광고를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예. 예. 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를 어디 붙이기가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뭐 기껏 뭐 붙이는 게 뭐 앱스토어라든지 혹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맵이라든지 뭐 뮤직에 붙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아주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하게 되면요, 자신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매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메타버스 사업이라는 거는 애플에게 있어서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열린다, 채널이 열린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나중에 애플카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뭐 많이들 얘기하듯이 자동차도 움직이는 광고판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그쪽에서도 뭐 궁극적으로 광고를 많이 붙일 수도 있고요. 애플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광고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자신들이 광고를 쏠 수 있는 매체를 늘리고 있다. 이게 약간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데이터도 작년에 이제 메타 플랫폼을 작살낸 그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 그것도 애플이 이제 광고를 위해서 막 노리고 한 거라고 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들을 우리만 분석하겠다 앞으로는. 네, 이런 흐름을 계속 일관적으로 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시면은 그 의외로 내년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플은 내년 하반기에 메타버스 사업, 넷플릭스는 이미 뭐 광고 요금제를 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빠르면 내년부터 뭐 인게임 광고를 조금씩이라도 붙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등등. 어찌 보면 우리가 막 그냥 경기 침체기에 그냥 저가형 뭐 가성비 있는 그런 요금제가 나온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게 나오면은 미디어 산업에, 우리의 디지털 광고 산업에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들, 핵심 기업들, 핵심 테마들을 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오늘 뭐 언급을 해주신 그런 기업들이 그 시장을 또 이끌어가는 뭐 하나의 뭐 중심 세력이 되겠네요, 또. 뭐 기본적으로 뭐 이 서비스 자체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넷플릭스는 뭐 워낙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그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막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 어쨌든 그 밑단 이 밸류 체인 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컨텐츠 기업을 좀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컨텐츠 기업들. 네, 전 세계적으로. 컨텐츠가 킹이다. 이게 컨텐츠 이즈 킹이라는 게 언제 얘기 나온 거냐면요. 이것도 넷플릭스가 한창 막 그 기업 가치를 올려갈 때 4, 5년, 5, 6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되게 들어보신 지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23년에는 다시 이 컨텐츠 이즈 킹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또 우리 시장을 그러니까 IT 산업을 이끄는 하나의 또 용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가 광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트래픽을 모아야 돼요. 트래픽을 모아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에 광고를 넣잖아요. 그럼 광고주를 만족시키면서 광고주들에게 많은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그 게임이 트래픽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래픽 싸움인 거예요. 근데 광고가 없을 때는 그냥 구독 수익을 막 받아가면서 트래픽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좀 가입자를 이제 모으는 게 좀 중요했었는데 어쨌든 광고가 붙어버리면은요, 이게 뭐 같은 용어긴 하지만 트래픽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와서 보게 해야 돼요. 하게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수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 앞으로는. 광고 시장에서 이제 치고받고 싸울 거기 때문에 원래 없던 플레이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글로벌,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콘텐츠 잘하는 기업들, 한국에서 콘텐츠 잘하는 기업들, 유럽에서 콘텐츠 잘하는 기업들, 일본에서 콘텐츠 잘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이 예를 들어야 되네. 예 많이 들었어요. 창의성이 별로 없어서 똑같은 예만 드리는데 넷플릭스 광고
넷플릭스가 이제 컨텐츠별로 광고 단가를 붙일 거 아니에요. 네. 붙일 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을 때 광고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겠죠, 네. 진짜. 그런 거 수급해야 돼요, 이제.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넷플릭스든 디즈니든 뭐 HBO든 뭐 다 그런 엄청난 트래픽을 낼 수 있는 컨텐츠를 수급해야 될 거기 때문에 컨텐츠 기업들의 그 기업 가치는 그냥 산업의 흐름상 그들은 일단 약간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개별 기업별로 어떻게 뭐 어떤 컨텐츠를 잘 만들고 언제 런칭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뭐 전략을 세울지는 개별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네. 해도 컨텐츠 사업의 환경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결론 다시 뭐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 디지털 광고 미디어 산업에 뭐 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보다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예. 그 안에서는 컨텐츠 기업들,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네. 수혜를 볼 수 있다. 제가 예. 가시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과거 이제 빅테크 기업들 지금 나온 이제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러면 과거에 어마어마한 이 성장을 보여주고 요번에 뭐 경기 침체다 뭐 좋지 않아서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의 이런 성장 동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동력이 그 전에 있었던 여러 모르겠어요. 그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큰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네. 예. 네.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뭐 성장 수익 모델 중에 하나다. 뭐 요 정도 수준을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뭐, 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게임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네네. 우리가 클라우드 게임을 OTT 서비스,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달라요. 달라요. 이게 클라우드 게임이랑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네. 똑같이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네, 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예. 그 게임을 돌리는 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서버라고 해야 되나? 네, 인프라나 예. 그 기술적인 레벨이 완전 달라집니다.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면은 그거는 그냥 바뀌지 않는 컨텐츠가 예. 그냥 어떤 특정 서버에 저장이 돼인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수십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수십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걸 없는 거죠. 뭐 캐시 서버라든지 이제 CDN 서버 뭐 이런데 이제 전 세계 각국에 있는데 이렇게 밀어 넣어놓고 그거를 받으면 되는 건데 게임은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게임은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내가 플레이를 함에 따라서 스토리도 바뀌어지고 적들도 뭐 이게 뭐 게임의 스토리 뭐 그리고 내용 이게 다 바뀌잖아요. 뭐 같은 얘기인데 스토리 내용이.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수신만 하는 게 아니고 송수신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송수신 했을 때 결국 서버에서 이 게임의 변화를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단도 그냥 단순히 뭐 캐시 서버나 CDN 서버 이런 데서 처리가 안 돼요.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런 데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 단 더 깊숙이 서버 쪽에서의 레벨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 거예요.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광고를 붙인다는 거겠죠. 네. 광고를 붙인다는 거겠죠. 예. 네. 광고를 안 붙이면은 사실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광고를 붙이면서 그 광고 요금을 가지고 게임 제작사들이랑 뭐 레베뉴 쉐어링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투자 여력을 더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건 큰 구조적인 변화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 침체가 와서 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들 기업들 뭐 이게 막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네. 뭐 2, 3개월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이제 뭐 내년 상반기에 오면은 이들도 되게 힘들 거예요. 한동안 아무리 이런 걸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주가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구조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잘하는 기업들은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오늘은 그냥 짧게 네. 그리고 플러스 에드테크 기업들 뭐 게임에 기업들. 광고를 붙일 때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OTT 서비스에 광고를 붙일 때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에드테크 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재밌었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실 보신 분들은 많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왜냐하면 이게 산업을 좀 앞서서 내다볼 수 있는 그 눈이 좀 필요한데. 맞아요. 예, 오늘 정희석 이사님께서 그냥 다 아주 숟가락을 떠서 먹여주셔서 가지고 예, 저희는 또 얌얌 먹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목요일 두 번째 시간, 예, 또 꾸며주신 바바렌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또 언제 나오시나요? 그 두 번째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 오늘 해주셨고. 그러면은 뭐 새해겠네요,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러네요. 올해는 마지막 저희 시간이네요. 새해. 네, 다다음 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새해 뵙겠습니다. 2023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미디어 환경 변화에 관해서 함께 얘기 나눴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또 박 팀장님과 함께 네. 개장 시황 브리핑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